안녕하세요. 50레슨터 개관을 해서 오늘 수업을 하게 된 강사 배음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한글 버전업, 그 다음에 실력업, 한글 배우실 건데요. 많이 배우시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표까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 간단한 설명, 그 다음에 문단 모양, 그 다음에 배우실 내용은 도형과 그 다음에 그리기 도구를 이용한 한글 광고 문서 만들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첨부 파일이 왔을 텐데요. 메일을 이제 클릭하시면 파일 4개가 왔을 거예요. 첫 번째 있는 위험물 1은 타이핑이 되어 있는 거, 위험물 2는 완성된 거, 그 다음에 사진으로 쓸 파일이 2가지가 있는데요. 요 4개 파일을 한번 내려받겠습니다. 제가 지금 크롬을 사용해서 내려받은 모든 파일들은요.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운로드 폴더 가서 파일을 찾으시면 되세요. 저희가 쓰고 있는 버전은 한글 2020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한글 2020 버전 처음 화면 들어가는 것부터 설명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한글 2020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14 버전을 제 알기로 제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빈 문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새 문서를 클릭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야 기존에 쓰시던 것처럼 이제 그 화면이 나올 건데요. 질문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게 그 화면을 크기를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버전 바뀌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드래그 해서도 가능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쪽맞춤이었죠. 쪽맞춤, 한 A4 용지가 한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폭맞춤, 가로 화면을 넓게 보는 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건 쪽 윤곽인데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여백을 보고 안 보고 그 차이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쪽맞춤을 누르시면 A4 용지가 한눈에 다 보이는 건데 이 상태에서 쪽 윤곽을 누르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여백을 안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건 저희가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A4 용지를 이렇게 쪽맞춤을 하시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세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100이나 125 정도 놓고 이제 쓰시는 편인데 눈이 안 좋으시면 화면을 좀 더 크게 놓고 쓰셔도 괜찮으세요. 파일을 클릭해서 최근에 불러왔던 문서를 클릭하셔도 좋고 불러오기 버튼을 만약에 누르시게 되면 다운받은 파일은 다운로드 폴더에 가셔서 오늘 배우실 버전업, 실력업, 종합상가, 위험물 1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이거 클릭하셔서 열기 버튼 누르시면 타이핑한 문서가 이제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쪽맞춤을 누르시면 지금 타이핑된 글씨가 나오는데 이거를 보기 좋게 전단, 그러니까 광고지 문서로 안내 문서로 만드는 걸 하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쪽윤곽을 제가 눌러져 있는 상태라서 A4 용지가 이렇게 지금 한눈에 나왔는데 쪽 여백을 조절하시면 여백을 좁게 할 수도 있고 좁게 2로 한번 해볼게요. 여백이 더 좁아지니까 아래쪽에 타이핑된 게 위로 올라가면서 여유 공간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쪽 여백은 저희는 좁게 1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조금 일단 타이핑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볼 때는 글씨를 조금 크게 화면을 좀 크게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타이핑된 글씨가 있는데 마우스가 보통 저희가 마우스 방향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마우스인데 앞에다 갖다 놓으시면요.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진 마우스가 될 때 한 번 클릭하시면 한 줄이 잡혀요. 더블 클릭하시면 한 문단, 그 다음에 3번 클릭을 하시면 문서 전체가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서 전체를 다 잡아서 글씨 크기를 지금 11포인트인데 조금 크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이 제목인데 제목을 클릭하셔서 이쪽에 있는 글자 크기나 글자 크기, 글자체, 글자 크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잘하시니까 마음에 드시는 글자체 고르시면 되세요. 글자체, 글자 크기, 가운데 정렬. 여기까지 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문서를 어떻게 바꿀 예정인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시 제가 블록을 눌러서 완성된 버전
위험물 2를 클릭해서 열기를 눌러서 문서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문서가 완성된 문서인데요. 저희가 받으신 그 예제 파일 갖고 이런 문서를 만드는 걸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글씨들이 있는데 먼저 배우실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이걸 글씨를 글자 모양이랑 문단 모양에서 변경을 하시고 도형을 이용하실 거거든요. 저희가 도형을 한번 넣는 걸 한번 해볼게요. 편집 메뉴, 여기 보시면 편집, 보기, 입력 이런 메뉴가 다 있지만 저희가 이 위쪽에 있는 메뉴들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아시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모든 문서는 그냥 파일, 저장, 뭐 인쇄, 끝 이런 걸 제외한 것들은 편집 메뉴에 나와 있는 것만 잘 아시면 문서를 다 만드시는 게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예전 버전에 비해서 요새 많이 쓰는 게 표까지는 거의 잘 하시거든요. 잘 안 되시는 게 도형하고 그림인데 오늘은 도형을 이용해서 안내 문서를 만들 예정이니까 도형을 한번 눌러볼게요. 도형 메뉴는 편집 메뉴도 있지만 도형을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입력 메뉴에 가셔도 도형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편집 메뉴만 잘 활용을 해서 문서 완성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편집 메뉴에 있는 도형을 클릭해서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어요.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사각형 주위에 조절점이 생기면 위에 도형 메뉴가 나오고요. 도형 메뉴가 나오고요. 만약에 사각형 밖에서 클릭하시면 도형 메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표도 마찬가지인데요. 표를 그리셨어요. 커서가 표 안에 있으면 표 메뉴가 활성화가 되고 커서가 표 밖에 있으면 표 메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도형을 활성화를 하면 클릭을 하면 조절점이 보이면 도형 메뉴가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클릭을 해서 도형이 활성화가 안 되면 선택이 안 되면 도형 메뉴가 안 나오는 거죠. 도형 메뉴를 이제 그렸을 때요. 예, 위쪽 메뉴를 보시면 도형에 도형 채우기가 있고요. 도형 색깔이 들어가는 거죠. 예, 흰색이 들어가기도 하고 없음하면은 예, 글씨가 안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희는 도형을 색깔을 넣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도형을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도형을 넣으셨는데 도형 넣고 예, 바닥에 있는 글씨는 이제 어디 있는 거냐면요. 위에 도형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도형 메뉴가 나오면 글자처럼 치고 밑에 어울림, 자리 차지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데 지금 버전에 따라서 이게 스마일, 얼굴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나비 모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도형이 지금 도형 밑에 글씨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 번째 나비 글 뒤로 누르면 도형이 바닥으로 뒤로 들어가면서 글이 앞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예, 그 글 앞으로 가면 글 앞에 도형이 나오기 때문에 글씨가 밑에 깔려서 안 보이는 것처럼 되고요. 자리 차지는 도형이 있는 그 주위에 글씨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형이 있는 왼쪽 오른쪽 빈 공간에 자리를 차지하고 도형 외에는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어울림은 도형이랑 글씨가 어우러져서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빈 공간에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 네 번째에 있는 글 뒤로 버튼을 이용해서 오늘 안내 문서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이 도형을 다시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딜리트 누르시면 지워지고요. 다시 도형을 한번 넣어볼게요. 도형을 만약에 크게 넣으실 수도 있잖아요. 크게 넣으셔도 글씨가 없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글씨는 어디 있어요? 도형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쵸? 도형의 색깔을 넣으셔도 좋고 안 넣으셔도 좋으세요. 저는 색을 한번 넣어보고 내가 쓴 글씨가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번째 있는 나비 글 뒤로를 누르시면 도형이 뒤로 들어가고 글 뒤로 들어가니까 글씨가 앞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뭐 글자 모양 크기 조절하시는 거는 다들 잘 하시니까 도형을 이렇게 크게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둥근 도형도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도형 메뉴에 모서리가 둥근 제가 타원을 이렇게 한번 그렸어요. 도형을 그리셨는데 어머나 글씨가 안 보이네 생각하지 마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도형 메뉴에서 글 뒤로 버튼을 누르면 글씨가 나오겠죠. 다시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볼게요. 그럼 밑에다가 저희가 연습을 한번 잠깐만 빈 공간에다가 도형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원하시면 도형을 사각형을 그리실 수도 있고
동그라미를 그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 사각형하고 그다음에 글상자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글상자는 네모에 기역자가 있는 건데 상자 안에 글씨를 타이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도형인 경우에는 상자 안에 글씨가 따로 입력되게 커서가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죠. 예. 제가 도형을 사각형을 그렸는데요. 만약에 이 도형의 속성을 좀 변경하고 싶으시면 조절점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편집할 때는 무조건 개체 속성, 뒤에 속성이 있는 거는 이게 수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엑셀 같은 경우에도 표면은 표 속성, 예, 차트면 차트 속성, 한 칸 한 칸 쉘이면 쉘 속성. 그러니까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메뉴가 나오길 바라시면 조절점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그림이면 그림 속성이고, 예, 그다음 표면 표 속성. 저희는 도형을 눌렀기 때문에 개체 속성을 클릭하시면 창이 나오는데,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아까 전에 선색, 면색을 할 때 면색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일부러 저희가 속성까지 안 가도 위쪽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 버튼을 이용해서 그리시는 게 색깔 바꾸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개체 속성까지 이제 들어갔냐면, 기본, 여백, 선 있는데 얘를 만약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아까 전에 직각이었잖아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누르시면 모서리가 둥그러지죠. 그쵸?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만들 모양은 사각형을 글씨가 다 들어갈 만큼 크게 그리시고, 제가 손 떼어서 저게 글씨가 없어져도 놀라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바닥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글 뒤로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다른 도형을 하나 더 넣을 건데, 이 도형은 저희가 원래 그 받으신 예제 파일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글씨가 안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그죠? 검정색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도형을 겹쳐서 그려볼게요. 이번에 사각형을 또 그릴 건데, 지금 그리는 사각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안 보이는 거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글 뒤로를 누르면 되니까요. 그쵸? 근데 이 사각형이 둥글기를 좀 바라는 거예요. 그럼 위쪽에 있는 리본 줄 갖고는 안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개체 속성을 가신 다음에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겹쳐서 그리시면 되겠죠. 사이즈 크기는 또 그때 가서 또 조절을 또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도형 두 개를 겹쳐서 그리는 것까지만 지금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럼 이 있는 글씨 갖고 편집을 한번 저희가 해볼 건데요. 예. 아까 전에 한 번 클릭하면 한 줄, 두 번 클릭하면 한 문단, 네. 그다음에 세 번 클릭하면 문서가 전체적으로 다 영역이 잡히는데, 장수가 뭐 20장이건 뭐 30장이건 상관없이 문서가 다 영역이 잡혀요. 근데 알아두실 거는 마우스가 지금처럼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으로요. 제가 세 번 클릭을 한 상태에서 글자체를 좀 더 마음에 드시는 글자체 아무거나 바꿔보시고, 여기는 이제 글자체 다른 거 아무거나 제가 골라볼게요. 글자체를 바꿨는데 지금부터 화면 크기대로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이게 한 문단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글자체, 글자 크기, 글자체, 글자 크기, 진하게 기울인 밑줄 글자색, 그 다음에 왼쪽 정렬, 문단 모양에서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내용은 저랑 같이 안 배우셔도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저희가 이쪽 서식에 있는 이 메뉴들은 저랑 같이 안 배우셔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도를 나갈게요. 오늘 배우실 내용은 일단 도형을 넣는 거랑 두 번째 문단 모양인데요. 여기 글자체를 제가 영역을 잡고 글자체도 바꿨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도 예, 바꿨어요. 예, 바꾸고, 예. 두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하셨는데 여기도 바꿔야 되고 또 밑에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 이건 글자체가 뭐였구나. 그다음에 여기 또 여기 영역을 잡아서 글자체를 맞춰서 바꾸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커서가 지금 깜빡깜빡거리죠. 예, 지금부터 모양 복사를 배우실 건데 모양 복사는 예전에 썼던 버전에 없기 때문에 거의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잠깐만 보세요. 저희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영역을 잡아서 어떤 내용을 복사하시고 예, 그 다음에 클릭하고 어느 위치에 클릭을 하고 붙여넣기를 누르면 예, 그 내용이 나오고 예, 이런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하셨던 내용인데 오늘 할 거는 모양 복사기 때문에 얘를 약간 생각을 달리 좀 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커서가 여기서 제가 깜빡깜빡 하고 있으면 커서가 있는 그 위치에 글자체, 글자 크기, 그 다음에 문단 모양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알고 있는 거죠. 아 이거는 글자체는 뭐고 정렬은 뭐 왼쪽 정렬이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제가 보통 복사를 할 때는 영역을 잡는다고 생각하지만 모양 복사를 하실 때는 커서가 있는 그 위치의 모양을 컴퓨터가 복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잡지 마시고 모양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아 글자 모양을 복사할 거냐 문단 모양을 복사할 거냐 두 개 다 할 거냐를 고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은 글자체랑 글자 크기만 바꿨기 때문에 글자 모양을 복사할게요. 글자 모양을 복사하실 때는 영역을 잡으시면 안 돼요. 일반 복사랑 틀리기 때문에 그럼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그 위치에 아 얘는 글자체는 뭐고 글자 크기는 뭐고 그 다음에 속속은 뭐가 있어 이걸 복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래쪽에 또 하실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붙여넣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붙여넣기는 원래 영역을 잡으시면 안 되죠. 예. 복사를 할 때는 영역을 잡고 붙여넣을 때는 영역을 안 잡지만 얘는 반대로 생각하셔서 이 모양을 복사할 때는 영역을 안 잡고 이 모양 스타일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붙여넣을 때는 영역을 잡고 모양 복사를 누르시면 얘가 모양이 바뀌는 거죠. 지금 밑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뀌었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세요. 이번엔 밑줄을 넣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일부러 여기만 영역을 잡아서 밑줄을 한번 넣어볼게요. 밑줄이 들어갔죠? 이걸 복사할 건데 글자체도 일부러 바꿔볼게요. 글자체도 바꿨어요. 그럼 커서가 이쪽에서 깜빡깜빡거리면 아 이거는 글자체가 한 컴 박앤세일 B고 글자 포인트는 13이고 밑줄이 들어가 있어. 이거를 컴퓨터가 아는 거죠. 커서가 깜빡깜빡거릴 때 모양 복사를 누르시면 이 모양 스타일을 컴퓨터가 복사를 했고요. 글자 모양을 제가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했고 얘를 붙여넣을 때 이 스타일을 뒤집어 씌울 때는 반대로 영역을 잡으셔야 돼요. 영역을 잡고 모양 복사. 영역을 잡고 모양 복사. 네, 다시 원래대로 해볼게요. 이거 괜히 바꿨다. 아까 전이 난데 그럼 얘를 일부러 영역 잡고 바꾸고 하지 마시고 원래 타이핑 됐던 그 위치에다 커서를 두시고 변경되지 않은 데다 마우스를 두시고 모양 복사를 누르면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을 한꺼번에 다 지금 문단 모양 바꾼 건 없지만 복사를 누르고 제가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를 클릭하고 복사를 누르면 네, 복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원래대로 바꿀 거거든요. 위에 것까지. 그럼 3번 클릭하시고 모양 복사를 누르면 그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서 첨부 파일 받으신 거를 내려받을 때랑 지금 똑같이 된 거죠. 네. 그럼 지금부터 모양 복사 기능을 이용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글자 모양 다들 잘 아시잖아요. 영역을 만약에 이렇게 잡아서 예, 글씨 색깔을 바꿀 예정인데 글씨 색깔을 바꿔볼게요. 제가 연한 노란색으로 글씨 색을 바꾸고 글자체도 크게 하고 가운데 정렬을 했는데 지금 흰색 바탕에 아주 연한 노란색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바닥에 파란색을 깔 거니까 그때는 글씨가 더 선명하게 잘 보이겠죠. 여기 아래쪽에 한 문단을 제가 이제 클릭을 이렇게 한번 해봐서 특정 부분의 글씨를 색을 넣을 거거든요. 근데 글자 색은 저희가 잘 넣잖아요. 제가 글자를 파란색으로 하고 글자 모양 들어가서 바닥에 있는 색깔을 바꿀 거거든요. 글자색 말고 바닥색이 음영이죠. 음영을 제가 파란색이니까 초록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글씨에만 들어간 거죠. 그쵸? 다시 제가 커서를 여기다 두고 모양 복사를 눌렀어요.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두 개 다 복사하고 영역을 잡은 다음에 모양 복사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지금 하신 건 뭐예요? 글자 모양이에요. 그쵸? 글자에만 들어가죠. 이번에는 문단 모양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문단은 엔터를 쳐서 그 다음 엔터를 친 데까지를 제가 문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문단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 줄이 문단이 되겠죠. 그쵸? 더블 클릭을 하면 한 문단. 얘는 클릭을 하나 더블 클릭을 하나 어차피 한 문단이 한 줄이 되겠죠. 근데 문단 모양은 배경색 넣는 게 조금 틀려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글자 모양에서 배경색을 넣으신 거고, 이 위쪽은 문단 모양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문단 모양 이제 클릭을 했는데, 여기 테두리 배경을 가서 제가 테두리는 필요 없고 배경을 넣을 거거든요. 바닥을 면이라 그러죠. 면색을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은 글자 모양에서 배경색을 넣은 거고, 위에 거는 문단 모양에서 배경색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글씨에만 색깔이 들어가는 거고, 위에 거는 그 문단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쪽 문단에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요. 클릭하고 다시 문단 모양 들어가서 영역을 안 잡았죠. 문단 모양을 들어가서 이번에 또 면색을 바꿔볼게요. 보라색으로 바꿨더니 문단 모양이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지금 문단 모양이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문단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위에는 그 여백 없이 색깔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아래쪽에만 색깔이 들어갔어요. 요번에는 이 색깔 들어가는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문단 모양을 들어갔을 때 여기 간격이라고 보이시죠? 간격이 있는데, 얘를 만약에 그러니까 아래쪽은 저희가 주간격이 기본적으로 160이잖아요. 2줄하고 2줄 사이에는 간격, 주간격이 160인데 그 160만큼에 대한 색깔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 160을 무시하라고 제가 여기 체크를 하고 누르면 여기 밑에 색깔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문단 모양을 들어갔는데 아래쪽 문단을 여백을 무시하는 거는 좋은데,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 여기 딱 공간이 흰 색깔이 글씨에만 나오고 그 바깥엔 색깔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1mm 정도 줘라. 2mm 줘라. 전 1mm만 줄게요. 확인을 누르면 뭐가 바뀌냐면은 글자 기준으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간격 1만큼에 해당되는 게 색깔이 더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이 아래쪽은 글자 모양에서 배경색을 줬고, 위에 거는 문단 모양에서 배경색을 줬거든요. 연습을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다시 원상태로 첨부 파일 받으신 거로 넘어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기본적으로 받은 글자 모양 변경 안 된 데다 커서를 두시고요. 모양 복사를 클릭하신 다음에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저희가 다 좀 손을 봤잖아요. 그래서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둘 다 복사 버튼을 누르시고, 이거를 엎어 씌우실 때, 그러니까 붙여넣기, 뒤집어 씌우실 때는 영역을 잡으셔야 돼요. 다 잡으셔도 좋고 전 요만큼만 잡을게요. 바꾼 것만. 모양 복사를 누르시면 타이핑 했던 그 것처럼 바뀌었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이 1번 문항에 가서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일단 영역을 제가 잡는 이유는 글자 모양을 제가 이걸 흰색으로 이제 바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커서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걸 배운 걸 복습하는 차원에서 영역 잡고 글자 모양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 요거 하나만 해서 적용을 시켜볼게요. 영역을 잡으셨어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에서 글자 색깔을 연한 노랑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연노랑으로 했어요. 그럼 여기도 연노랑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연노랑 있는 데서 글자 복사 누르시고 글자 모양만 복사할게요. 2번에 가서 영역 잡고 모양 복사, 3번 가서 영역 잡고 모양 복사. 그러면 이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글자 색이 바뀌었어요. 근데 글자 색은 원래 하나만 바꾸셔도 되는데 같이 2번, 3번도 연습하신 거죠. 다시 하나만 두고 원위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원위치를 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만 모양을 잘 만들면
2번, 3번도 그냥 모양 복사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예, 그 모양 복사를 연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번 똑같은 걸 반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1번만 글자 모양을 바꾸셨는데 이걸 지금부터 문단 모양 바꾸는 걸 한번 해볼게요. 문단은 영역을 안 잡으셔도 되죠. 어차피 이 두 줄이 한 문단이니까 커서만 거기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단 모양을 바꿀 거니까. 예, 문단 모양을 제가 클릭을 했어요. 배경 색깔을 면색을 하늘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문단 여백은 무시하고 여백을 이렇게 1씩만 줘볼게요. 네. 모양이 바뀌었는데 2번, 3번도 마찬가지로 하기 위해서 커서 여기다 두시고 모양 복사 제가 눌러볼게요. 눌렀어요. 근데 글자 모양, 문단 모양 한꺼번에 할 거죠. 글자 모양, 문단 모양 한꺼번에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단락에 가서 모양 복사 2번에 가서 적용을 시킬게요. 영역 잡고 모양 복사 3번 클릭하시고 영역 잡고 모양 복사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지금 바꾸셨어요. 그 다음에 글씨를 쓰시다 이제 보니까 여기가 한 줄, 두 줄이 됐죠. 근데 한 줄로 좀 조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백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거는 영역을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웬만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서식 도구를 이용해서 다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서식 도구를 이용해서. 근데 위쪽 메뉴 중에 서식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글자 사이 간격을 넓게 하고 좁게 하는 자간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이 글자가 두 글자가 밑으로 내려갔는데 한 줄에 올라오게 하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글자 크기를 작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자간 버튼을 조절해서 글자 사이 간격을 좀 작게 해서 한 줄에 나오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뭐 글자 모양 바꾸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그냥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표 만드는 게 있는데 표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밑에 샘플 예제에 나와 있는 거는 3칸 2줄짜리 표라서요. 표를 그리실 건데 위쪽 메뉴에 표 메뉴에 표 글씨를 누르시면 이렇게 드래그하는 게 나오고요. 표 그림을 누르시면 이제 박스가 나오는데 2줄 3칸짜리 표를 만들어 볼게요. 3칸짜리 표를 만드셨는데 이 표를 이제 만드실 경우에는요. 뭐가 있냐면 글자처럼 취급하는 게 있고 마우스 끌기로 만드는 게 있고 그다음 두 개 다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대부분 문서를 만드실 때는 글자처럼 취급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경우를 제가 다 설명을 한번 이제 해드릴게요.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를 누르면 제가 만들기를 누를게요. 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만들고 싶은 사이즈를 드래그를 해야 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클릭해서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이제 표를 그리실 때 표 그림을 누르시고 마우스 끌기로 안 하고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드시면 글자처럼 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글자라고 취급해 달라고 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커서 뒤에 있을 때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표가 아니라 뭐로 봐요? 글자로 보는 표기 때문에 그래요. 글자처럼 취급해 달라고 하고 만든 표라서요. 다시 클릭을 하고 제가 아래쪽에 조절점이 나오는 게 보이실 텐데요. 조절점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표 크기가 조절이 가능하겠죠. 다시 표 버튼을 눌렀을 때 글자처럼 취급하면 표는 표고 글씨는 글씨인데 이 표를 글자처럼 생각하고 만들어 달라. 잘 좀 부탁한다. 얘를 글씨라고 생각해달라 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정렬 같은 단추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마우스 끌기로처럼 만들면은 얘를 글자처럼 취급하지 않죠. 이 표를 이동할 수 있는 거는 드래그 말고는 없어요. 정렬이 될 수는 없죠. 이 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에 커서가 가지 않아요. 만들 때 그냥 마우스 끌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표거든요. 표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글씨가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만드실 때는 아주 큰 표를 만들거나 아주 작은 표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드시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표를 눌러서 만들어 볼게요. 글자처럼 취급하고 마우스 끌기처럼 두 가지 안 하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은 얘는 글자는 아닌 거죠. 들어간 건 글자처럼 들어갔지만. 그래서 이 표 뒤에 조절점이 잘 안 나오고 백스페이스로 지우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글자처럼 이제 와서 글자처럼 취급하시고 싶으시면 개체 속성 가서 지금에도 글자처럼 취급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글자니까 커서를 얘가 이 큰 글자예요. 커서가 뒤에 있을 때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가능하겠죠. 만약에 커서가 이렇게 앞에 갖다 놓으면 홈핸드 키도 가능하고 클릭도 가능해요. 이때 딜리트를 누르면 큰 글씨라고 생각하고 지우는 게 가능하겠죠. 글자처럼 취급하는 거랑 안 하는 경우가 조금 틀려요. 다시 제가 표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래서 두 줄 색간차를 만들 건데 대부분 글자처럼 취급하시거든요.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어 볼게요. 네. 표를 만드셨는데 크기를 제가 조절 한번 해볼게요. 표에 이렇게 조절점이 나왔을 때 크기를 조절하시면 이 표가 전체적으로 같은 사이즈로 커지거나 작아져요. 근데 만약에 조절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 줄이나 그 칸만 작아지거나 커지겠죠. 표를 만약에 이제 그리신 경우에 표는 예전부터 쓰셨던 거기 때문에 표를 클릭하시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뭐 너비를 갖게, 높이를 갖게 이런 것들은 보통 거의 다 하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표를 조절하는 거는 이제 안 할 예정이거든요. 여기 표 안에다가 그림을 넣는 거, 도형을 활용하는 거 그런 걸 한번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너비를 갖게 했고 이제 높이도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표가 이렇게 안에 있으면 위쪽에 있는 표 메뉴가 활성화가 되죠. 그렇죠? 표가 바깥에 있으면 표 메뉴가 활성화가 안 되죠. 그래서 커서를 표 안에 놓으면은 표 메뉴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줄이나 칸을 삽입하는 거, 삭제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이나 음영을 뭐 조절하는 내용들을 활용하고 싶으시면 커서가 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제 나와 있는 표를 그대로 만들어 보는 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아래쪽에 스페이스 들어간 부분은 제가 지우고요. 네. 표 버튼을 누르고 두 줄 색깔짜리 표를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었는데 크기를 이렇게 같이 조절을 할 건데 위에 거는 이제 예시라는 글씨만 쓸 거라서요. 윗줄만 좀 조절을 할 때는 마우스가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 아래로 바뀌었을 때 드래그를 하셔서 윗줄이 줄어든 것만큼 아래쪽 줄이 커지겠죠. 이렇게 만드시고요. 요거랑 요거 이 위에 줄하고 표를 한 줄 띄우기 위해서는 글자처럼 취급했으니까 엔터 한번 이렇게 치시면 이 공간이 생기겠죠. 이게 한 장을 쓰시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이 다음 장에 글씨가 없는데 왜 넘어가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엔터 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엔터 친 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문단보, 조판보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죠? 아, 여기 엔터 친 게 있구나. 엔터는 뭐 여러 번 칠 수도 있고 한 번 칠 수도 있는데 눈으로 볼 때 바로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인쇄할 때 꼭 두 장이 나오더라. 커서를 여기다 두셔도 인쇄를 모든 페이지를 인쇄했을 경우에는 그 뒷장이 딸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장에 있는 커서 인쇄될 때 나올 경우에는 여기 안 보여서 그렇지 엔터 친 게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거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면 되세요. 지금 위에다가 예시라는 글씨를 쓸 건데요. 영역을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도 좋고 메뉴를 활용하셔도 좋으세요. 위쪽에 있는 도구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쉘 합치기를 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 첫 번째 줄에다가 예시라고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예시라고 쓰셨어요. 근데 글씨를 좀 크게 해야지. 영역을 잡아서 글자체 크게 하시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표 안에다 표를 또 그릴 일이 생겨서 커서를 표 안에다 두고 표 안에 표를 하나 더 그릴 건데요. 지금 그릴 거는 4칸 4줄짜리 표를 그릴 거거든요. 편집에 있는 표 메뉴를 클릭하시고 4칸 4줄짜리 표를 그리고 예, 글자처럼 현재 취급입니다. 만들기 버튼 눌러볼게요. 이걸 크게 너무 작아서 표를 클릭하셨는데 드래그 하시면 같이 꺼지겠죠. 왜냐하면 조절점이 있으니까. 이 사이 간격이 벌어진 거는 여기 엔터 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면 되세요. 크기 조절하시고 맨 아래쪽 줄은 영역을 잡아서 예, 제가 병합을 한번 해볼게요. 쉘 합치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제가 화기엉금 이렇게 써볼게요. 하시고 글씨는 빨간 색깔의 가운데 정렬. 글자 크기는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글자 크기는 임의대로 크게 해주시고 글자 색은 빨간색. 가운데 정렬 눌렀고요. 요거는 병합을 좀 했어요. 이쪽에다가 타이핑을 좀 했는데 글씨가 만약에 내려갔을 경우에는 글씨를 좀 작게 해주셔도 좋고 아까 전에 배우셨던 자간 있잖아요. 자간은 어디서 썼냐면 서식에 있었어요. 자간을 좀 줄이셔도 네, 괜찮으시겠죠. 네, 자간 넓게 자간 좁게가 있으니까 제가 자간 좁게를 눌러서 화학명을 좀 네. 너무 조금 바꿔서 이게 바뀌었나 싶으실 거예요. 네. 일단 밑에도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위쪽에 있는 글씨는 뭐 예. 이게 이 표가 제가 더 크기를 바라는데요. 이 표를 더 크게 하니까 이거 크게 하려고 크기를 조절하니까 옆에 칸이 작아지잖아요. 옆에는 사진 낼 거니까 나중에 좀 있다가 얘를 너비를 갖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제 그림을 예, 넣으실 거거든요. 예, 그림을 넣으실 건데 예, 그림 넣는 방법 2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한 번은 저희가 편집만 잘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메뉴들을 다 잘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편집을 이렇게 갔을 때 여기 그림 버튼이 있어요. 그림 버튼을 눌러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폴더에 받아놓은 게 있었죠. 사진 하나를 클릭해서 네, 문서에 포함이에요.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마우스로 크기 지정하시면 드래그를 하셔야 되고 마우스로 크기 지정 안 한다고 하시면 그 안에 사이즈가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지우고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편집에서 그림을 누르실 건데 만약에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에요. 1번 그림 제가 여기 누를게요. 그럼 드래그를 해야 되죠. 난 이만하게 넣을 거야. 난 이만하게 넣을 거야. 드래그를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마우스를 끌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표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끄셔야 되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얘는 얘고 표는 어디 갔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가 어떻게 하면 되죠? 나비가 나왔을 때 앞으로 나오면 되죠. 이렇게요. 저희가 표랑 그림을 섞어서 넣을 때 없어지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드래그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마우스 드래그를 안 만드시는 게 제일 편하지만 마우스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면 놀랄 수밖에 없죠. 어머나 여태까지 한 게 어디 갔지? 놀라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아래쪽에 글자처럼 지금 밑에 있는 위치 변경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글 뒤로, 글 앞으로 이런 거 누르시면 되시니까 너무 놀래거나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권해드리는 거는 뭘 권해드리는 거냐면은 권해드리냐면은 그림을 넣으셨을 때 그냥 마우스로 크기 지정하지 마세요. 이제 문서에 포함을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그 모양이 들어가거든요. 사이즈가.
그러면은 표가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럴 일이 없는 거죠. 마우스를 크기 지정하지 마시고 문서에 포함. 마우스를 크기 지정하면 내가 지정해서 드래그 하는 순간 표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아시는 분들은 안 놀래고 나비 누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저희가 보통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시기 때문에 표가 내려가면 놀래요. 그러니까 원래 권해드리는 거는 마우스를 크기 지정하지 마시고 문서에 포함만 하시면 예, 표가 들어가니까 표 안에 그림이 들어가니까 드래그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표가 내려가도 놀래지 마시고 예, 나비 그림 누르면 되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하나 하실 거는 뭐냐면 여기 아예 딱 맞춰서 배경에 넣는 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커서가 표 안에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표 채우기라고 있잖아요. 이거로 해서 만약에 표를 채우실 수 있겠죠. 이걸 내가 얘를 빨갛게 채울 수도 있고 파랗게 채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뭐로 채우고 싶어요? 나는 빨간 것도 싶고 파란 것도 싶고 걔를 그림으로 채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쉘 테두리 한 칸 한 칸이 쉘이잖아요. 쉘 테두리 배경으로 가셨는데 거기다가 배경에다가 색깔을 채우시는 게 아니라 뭘 채우신다고요? 그림을 채우시는 거죠. 그 그림이 어디냐면은 다운로드 폴더에 있겠죠? 2번 그림을 채워볼게요. 네. 그림을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을 편집해서 넣으시는 것도 되고 지금처럼 예, 채우는 것도 가능한 거죠. 색깔 채우는 것처럼 그림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아래쪽에 예, 무슨 소방서장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서초라고 할게요. 예. 글씨를 지금 쓰셨는데 여기 위에처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걸 위에처럼 하고 싶은데 그럼 영역 잡아가지고 뭐 글자색을 바꾸고 하지 마시고 제가 커서 여기다 두시고 어떻게 했죠? 예, 커서가 깜빡깜빡거릴 때 모양 복사요. 예.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다 할게요. 복사 누르고요. 붙여넣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타일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쵸? 선택하시고 여기서 예, 영역 잡으시고 예, 모양 복사 눌렀더니 그대로 들어갔죠. 지금 한 장하고 조금 넘었는데요. 뭐 하시면 되죠? 여백을 조절하시면 쪽 여백을 조절하시면 공간이 이렇게 띄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시 제가 쪽 여백을 조절해 볼게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한 장이 넘어갔는데 줄간격도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보세요. 이게 커서가 이렇게 있는데요. 줄간격이 기본이 160이에요. 그쵸? 100을 어떻게 됐죠? 딱 달라붙죠? 여기 지금 줄간격이 100인 상태예요. 줄간격이 200이면요? 그 줄하고 그 밑에 줄 사이에 겨우겨우 한 줄이 들어갔을 수 있으면 이게 200인 거예요. 네, 그래서 줄간격을 이렇게 한 장이 좀 넘었을 때 줄간격을 전체적으로 조절하고 싶으시면 기본이 160이지만 나는 140을 하고 싶은데 150을 하고 싶은데 할 때 여기 메뉴에 제공되는 메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150을 쓰시고 엔터 치시면 되세요. 네, 줄간격이 지금 150으로 바뀌었죠. 네. 지금 네, 타이핑은 다 된 상태고요. 이거를 그 안내문 전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도형을 같이 넣는 거를 할 건데요. 도형을 넣으시려면 지금 글씨가 안 보여도 글씨가 작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쪽맞춤을 눌러서 A4 용지 한 장이 다 나오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눌러서 사각형을 크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지금 사각형 버튼 누르고요. 글씨가 안 보여도 제가 놀라지 않기로 했죠. 사각형을 그리셨어요. 제가 놀라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네 번째 나비를 누르면 되니까. 근데 도형을 그리신 상태에서 도형을 채울게요. 파란색으로 도형을 한번 채워볼게요. 도형을 파란색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비를 누르면 네, 글씨가 다 보이겠죠? 그 다음에 흰색을 또 넣으실 거거든요. 네. 도형에 도형을 하나 더 그려요.
도형에서 제가 사각형, 직사각형을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사각형을 이제 그렸어요. 안 보여도 놀라지 않기로 했죠. 왜냐면 제가 네 번째 나비를 누를 거니까. 여기 아까 모양이 둥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둥그랗게 한번 해볼 건데 아래쪽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한 줄을 더 띄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도형 먼저 바꾸고 한번 해볼게요. 이 아래쪽에 있는 흰 도형이 둥글게 되기를 바라셔서 어디로 갔죠? 속성. 개체 속성을 가셨어요.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모양으로 설정을 했는데 여기 아래쪽에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여기서 엔터를 한번 치시면 여기 요 문단에서 엔터 한번 쳐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예, 여기 드래그를 해서 좀 조절을 한번 아래쪽을 더 크게 하고 여기 위에 공간이 흰색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요. 예, 여기를 주간격이 지금 주간격을 조절하셔도 좋고 글자 크기를 조절해도 좋으세요. 여기 안전관리 안내문 아래쪽에 빈 공간이 많은데 얘를 또 작게 하면 또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얘를 주간격을 좀 조절을 해서 사이즈를 좀 맞추시고 얘가 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드래그를 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치고 여기 사각형이 지금 도형이 2개 들어가서요. 배치 조절을 좀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잘 맞추시면 되겠네요. 주간격 조절하는 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래쪽이 둥근 사각형인데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개체 속성에서 반원도 되고 직각도 되고 그 다음에 선 모양 변경도 가능한데 직각도 한번 해보고 아까 둥근 모양 해봤잖아요. 직각도 한번 해보면 사각형이 2개 지금 겹친 거죠. 그쵸? 드래그 하셔갖고 모양 마음에 들게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조절하셔서 위 아래쪽 여백을 좀 조절하셔서 사이즈가 맞으면 좀 모양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보시면 문단 모양에서 음영 넣는 거를 거의 안 해보셨을 거예요. 글자 모양에서 음영 넣는 거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상가 영역 잡으시고 글자 모양에서 면색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어디만 들어가요? 글씨만 들어가죠. 색깔이요. 예. 근데 문단 모양에서 넣으면은 여기 옆에 빈 공간까지 다 들어갔었죠. 색깔이요. 배경색이요. 면 색깔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글자 모양, 문단 모양에서 배경색 넣는 걸 했는데 글자 모양을 원래 아시고 배경 색깔 문단 모양에서 넣으시는 거 아마 처음 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모양 복사를 해봤죠. 이제 모양 복사는 버전이 바뀌면서 13버전 이상부터 나왔을 건데요. 문단 모양은 알아두실 게 모양, 스타일을 복사할 때는 영역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어떤 글씨에다가 그 스타일을 뒤집어 씌울 때는 영역을 잡고 하셨어야 됐었어요.
커서가 깜빡깜빡 할 때는 모양 복사 버튼을 누르면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복사하는 게 가능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스타일을 어디다 쓰이고 싶을 경우에는 영역을 잡으신 다음에, 그쵸? 영역을 잡으신 다음에 복사 버튼을 누르면 그 복사됐던 스타일이 들어가는 거였죠. 그리고 도형을 지금 2개를 넣으셨는데, 도형 넣으실 때 글씨가 없어졌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도형이 활성화가 되면 뭐가 나왔죠? 글자처럼 취급 아래쪽에 나비 모양이 나왔는데, 나비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일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버튼 눌러서 없어졌다고 놀라지 마시고 버튼 누르면 되니까요. 그쵸? 배치 확인하는 거, 잘 어울림, 자리 차지, 그래프로 굴지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넣으실 때 해볼게요. 그림을 만약에 넣으실 때 그냥 마우스 크기로 지정을 눌러서 그림을 넣으시게 되면 아래쪽 표가 이렇게 확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마우스 크기로 지정하지 마시고 문서에 포함해서 그림을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 혹시 마우스 크기로 지정을 해서 내가 드래그를 하는 순간 표가 내려가도 놀라지 않고 4번째 있는 나비를 눌러서 표하고 그림이 겹치는 걸 했었죠. 그거 좀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도형 편집 기능은 나중에 또 많이 필요하신 분들 또 연습하시면 되시고, 저희가 오늘은 배우신 내용이 모양 복사, 그쵸? 모양 복사 배우셨고, 문단 모양에서 음영 넣는 거, 그 다음에 도형을 넣었을 경우에 표나 도형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에 글씨랑 겹치거나 안 보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나비 버튼 눌러가지고 배치 확인하는 거, 이렇게 해서 안내 문서 만드는 걸 배우셨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렵기도 하실 건데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첨부 파일 받으신 거 가지고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면 그 버전 높아진 거에 맞춰서 좀 더 예쁜 문서를 완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을 반복 연습 꼭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보내드린 파일들을 꼭 내려받아서 반복 연습해 주시면 실력이 많이 느실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됐으면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